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DB 업종 광고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전략, 바로 DB 단가는 낮추고 DB 질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광고를 집행하다 보면 클릭은 잘 나오는데 이제 실제로 영업에 이어지는 DB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단가는 계속 올라가는 문제를 아마도 많이 겪으실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전 방법과 바로 잠재고객 캠페인 세팅 전략을 같이 해보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광고 효율은 물론 실제 영업 성과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해답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같이 세팅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메타 SNS 광고를 진행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비즈니스 수트에 들어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광고는 어떻게 만드냐 하게 되면 여기 만들기 캠페인부터 만드셔야 됩니다. 캠페인 만들기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캠페인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인지도, 트래픽, 참여, 잠재고객, 앱 홍보, 판매 이렇게 총 6가지 캠페인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캠페인을 설정을 하냐 했을 때 DB 광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잠재고객 캠페인을 많이 쓰세요. 왜냐면은 왜 굳이 잠재고객 캠페인을 써야 하냐면 일반적인 클릭 유도 캠페인은 단순 방문자 확보에는 효과적이지만 실제 영업으로 연결되는 고객을 거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재고객 캠페인은 광고를 본 사람이 양식 작성 단계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관심도가 높고 실제 문의 의지가 있는 고객들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잠재고객으로 클릭을 해보시면 수동 잠재 캠페인으로 넘어갈게요. 이렇게 넘어가시면은 캠페인 단에서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캠페인 이름은 이제 원하시는 캠페인 이름을 설정하셔도 되는데 저는 주로 날짜를 씁니다. 250902 DB 업종 분양업종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분양업종 잠재고객 이렇게 캠페인 이름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캠페인 이름 앞에 왜 날짜를 쓰냐면 내가 언제 이 캠페인을 설정을 했고 만약에 효율이 없다면 또 다른 캠페인을 생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알기 쉽게 앞에 부분은 날짜, 뒤에는 어떤 업종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 분양업종, 그래서 잠재고객 세트로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봤을 때는 예산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캠페인 예산과 광고 세트 예산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캠페인 예산이라는 게 캠페인 전체의 예산을 걸어놓는다고 봐주시면 되세요. 캠페인 예산을 만약에 100만 원 정도 걸어놨다고 했을 때 뒤에 광고 세트에서 여러 개 세트를 생성을 했을 때 만약에 100만 원이 다 됐다 하면은 이제 캠페인이 종료되는 일시 중지되는 걸로 봐주시면 되고요. 광고 세트 예산 경우는 광고 세트별로 다른 입찰 전략을 나눌 수 있는데요. 광고 세트 예산은 광고가 10개 세트를 만든다고 했을 때 각 10개 세트마다 금액을 따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재나 세팅 부분, 전략 부분을 조금 더 관리하기 용이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광고 세트 예산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광고 세트 예산으로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렇게 광고 세트 이름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광고를 돌릴 때 소재가 많다고 하시면은 소재가 많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많다고 하시면은 저도 광고 세트 이름도 똑같이 250902 세트 1 이런 식으로 세트 이름을 날짜와 세트로 만들어 주는데요. 저는 뒤에서 논 타겟으로 돌리기 때문에 주로 날짜, 그 다음에 어떤 타겟을 돌렸는지, 그 다음에 아니면은 행동이나 잠재 고객을 넣었다면 그 잠재 고객 이름을 넣어주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소재 이름 이렇게까지 저는 진행을 합니다. 논 타겟, 저는 잠재 고객 행동을 안 할 거니까 논 타겟, 그 다음에 소재는 분양 1 이런 식으로 광고 세트 이름을 만들어서 나중에 굳이 이렇게 세트단에 들어와서 알지도 않고 이름으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게 세트에서 이름을 확인을 합니다. 자, 이렇게
계속 쭉 내려와다 보면 이제 예산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위에 일일 예산과 총 예산이 있습니다. 총 예산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 기준 총 뭐 100만 원을 사용한다고 하시면 한 달 기준 100만 원에 고르게 분포가 된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일일 예산은 말 그대로 오늘 하루 5만 원을 이 세트단에서 사용을 하겠다 하면 이렇게 세트에 하루 동안 걸어놓는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5만 원으로 설정을 해볼게요. 그 다음 시작 날짜 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종료 날짜가 있으시다면 종료 날짜를 정해주시고 저는 뭐 특별한 이벤트 기간이나 뭐 오픈형 이벤트거나 아니면은 뭐 무조건 이 광고 날짜까지 진행을 해야겠다가 아니면 종료 날짜를 따로 그렇게 설정해 두는 편은 아닙니다. 예산과 시작 날짜, 종료 날짜 모두 다 진행해 줬으면 그 다음엔 타겟팅인데요. 이렇게 타겟은 연령, 성별 아니면 뭐 관심사와 행동, 언어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잠재 고객 캠페인을 세팅할 때 상세 타겟팅을 처음에 진행을 하지 않고 처음에는 논 타겟으로 광고를 세팅을 먼저 합니다. 처음 세팅할 때 상세 타겟팅으로 하다 보면 크게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바로 관심사 타겟과 행동 타겟이에요. 관심사 타겟은 말 그대로 사용자가 어떤 주제나 콘텐츠에 관심을 보였는지에 기반으로 광고가 노출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창업, 부동산, 뭐 헬스케어 같은 주제를 꾸준히 소비한 사람들에게 광고가 노출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행동 타겟팅은 사용자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고를 상담 신청 페이지까지 들어왔다? 아니면은 뭐 양식을 절반까지 신청을 하고 나갔다와 같은 구체적 행동 데이터가 기준이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히 말하자면 관심사는 머리로 관심 있는 사람, 행동은 이제 내가 직접 손발로 실제로 움직인 사람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 말했듯이 광고 초반부터 이런 타겟팅을 걸어버리면 광고 노출풀이 확 좁아져가지고 AI 머신러닝이 제대로 되지 않을 확률이 좀 커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DB 업종 같은 경우는 초반 데이터 확보가 핵심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논타겟으로 넓게 풀어서 최대한 다양한 반응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그때부터 관심사와 행동 타겟팅을 활용해서 점점 전환 가능성이 높은 고객으로 좁혀나가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운영을 해서 지금 DB 단가가 15만 원이었는데 지금 한 4, 5만 원으로 지금 많이 줄어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저는 처음에는 논타겟으로 풀어두고 그 다음에 잠재 고객 하나 테스트 해보고 그 다음에 행동 타겟 테스트 해보고 이렇게 광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령 같은 경우에는 아까 논타겟이기 때문에 일단은 다 풀어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특정 업종이 무조건 남성 타겟이다, 여성 타겟이다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성별도 다 풀어놓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드밴티지와 상세 타겟팅도 모두 다 풀어놓고요. 언어 부분에서는 저는 한국어로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메타 광고는 말 그대로 클릭당 비용이 아니라 광고 노출당 비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다 언어도 다 풀어놓게 된다면 너무 방대한 노출량에 대한 금액만 나가기 때문에 언어는 한국어로 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노출 위치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출 위치를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노출 위치를 추천도 있고 직접 수동 노출 위치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수동 노출 위치를 많이 진행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스레드와 어더스 네트워크, 메신저는 저는 진행을 안 하고 있고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업종마다 노출 위치에 대한 그 효과가 좀 많이 다르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처음 진행을 하셨을 때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모두 풀어놓고 광고를 진행한 후에 광고 데이터를 보면서 노출 위치 데이터를 또 따로 볼 수가 있어요. 따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노출 위치에 대한 효율 없거나 아니면 지출 비용만 많이 나가거나 아니면 DB가 많이 안 들어오는 노출 위치는
노출 위치를 기억을 해서 다음 세팅 때 해당 노출 위치는 제외하고 효율 있는 노출 위치만 따로 세팅을 하는 편입니다. 주로 제가 지금 창업 광고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창업 광고 같은 경우에는 주로 피드 쪽과 스토리 쪽이 좀 괜찮은 편입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다 설정이 되어 있다면 이렇게 마지막엔 광고 소재를 설정할 수 있는 광고단으로 들어가 보면 광고 이름 같은 경우에도 보기 편하신 걸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광고 이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소재명 아니면 뭐 소재 문구로 이제 기억을 할 수 있게 소재를 기억할 수 있는 걸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이어 공고 공이 뭐 아까 소재명이 뭐 분양 이벤트 같은 걸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광고 이름을 설정을 해주시면 그 다음으로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설정하셔야 되는데요. 페이스북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광고에 사용될 프로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페이스북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메타 비즈니스 수트에 들어오기 전에 세팅단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광고 계정과 페이지를 먼저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주셨다면 여기서 페이스북 페이지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페이스북 페이지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인스타 계정도 같이 연결시키고 싶다고 하시면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비즈니스 수트단에서 인스타그램을 같이 연결을 해서 광고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다시 영상을 하나 만들 거기 때문에 페이스북 페이지 만들기, 페이스북 광고 계정 만들기 이 부분은 따로 다음 영상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는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광고 설정에서 광고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광고 만들기를 눌러주시고 광고 크리에이티브 소스를 수동 업로드 해주시고 뭐 만약에 광고를 이미지 또는 동영상, 그 다음에 슬라이드 이렇게 총 3개를 등록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미지가 있으시다면 이미지로 눌러주시면 되고 만약 난 여러 개 같이 노출시키고 싶다 하시면은 슬라이드로 설정해 주셔서 노출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옆에 보시면은 광고를 미리 볼 수가 있어요. 광고 미리를 볼 수가 있어서 해당 광고가 어떻게 노출되는지 미리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는 웹사이트 URL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광고를 클릭을 했을 때 연결되는 랜딩 페이지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주로 홈페이지 아니면 뭐 자사몰 이쪽으로 많이 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스턴트 양식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DB 잠재 고객을 돌리는 이유가 이 인스턴트 양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간편하게 연락처 정보와 상세 정보를 남길 수 있게 그러니까 즉 DB를 남길 수 있게 하려고 저희가 잠재 고객을 돌리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인스턴트 양식에서 양식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양식 만들기에서 양식 이름은 보기 편하시게 분양업종 1차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양식 유형은 더 많은 제출수 아니면 더 확실한 의향 다양한 크리에이티브가 있는데 저는 주로 더 많은 제출수를 진행을 합니다. 빠르게 작성하고 빠르게 제출할 수 있는 양식을 더 많은 제출수를 통해서 목표를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옆에 보면 미리 보기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을 눌러주시면 배경 이미지를 선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선택한 직접 설정을 하셔도 되고 여기 부분을 설정한 이유가 아무래도 신뢰도 부분에서는 저는 설정을 하는 걸 추천드려요. 내가 어떤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양식을 남길 때 내가 어떤 브랜드에 남기고 있고 어떤 광고에 남기고 있는지를 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업체를 알 수 있는 이미지를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질문을 남길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질문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추가를 누를 수가 있습니다. 연락처 같은 경우에는 주소, 도시, 주, 도, 국가, 우편번호, 사용자에는 이름, 성, 인구 통계학 정보는 성별, 생년월일, 직장 정보는 직장 있는지 아니면 직책이 뭔지 이렇게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양식을 저희가 설정한 이유가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탈이 좀 적고 광고를 보는 사람들이 양식 작성 단계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관심도가 높고 실제 문의 의지가 있는 고객들을 더 모집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설정을 해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되게 중요하고 알아야 될 부분만 설정을 해놓고, 이게 많다 보면은 사람들이 중간에 이탈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제일 필요한 거 이름, 그 다음에 이메일, 그 다음에 전화번호, 만약에 창업이라고 하면은 어떤 창업을 문의를 하는 건지, 창업에서 제일 고민되는 건 뭔지, 매출이나 아니면 뭐 브랜드 이미지나 해가지고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을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을 넣거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상담이 언제가 편한지, 오전인지 오후인지 이렇게만 넣고 진행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걸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좀 필요한 부분만 설정을 해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넣으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구글에서 메타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들어가셔서 여기 링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링크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이렇게 마지막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다 뭐 감사합니다, 무료 완료되었습니다, 아니면 이제 뭐 담당자께서 곧 순차적으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많이 주로 하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겨두고 여기 밑에 보면 추가 조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웹사이트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파일 보기, 아니면 비즈니스에 전화 걸기, 아니면 채팅하기. 이게 뭐냐면 잠재고객 양식을 남겼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볼 페이지가 이 부분일 거예요. 이 부분을 보면 여기 밑에 부분에 웹사이트로 바로 랜딩이 가능하게 링크를 넣을 수 있고요. 아니라면 바로 전화번호로 지금 바로 담당자께 전화를 걸 수 있게 버튼을 넣을 수 있어요. 이제 성격이 급하신 분들도 꽤 있으시기 때문에 여기를 양식을 남겼지만 바로 담당자께 전화를 원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요. 아니면 바로 웹사이트를 난 이 웹사이트가 바로 궁금해 해서 네이버에 쳐서 들어가는 것보다 이 링크를 눌러서 바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웹사이트 이동이나 뭐 전화 걸기나 원하시는 랜딩 조치를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식이 다 만들어졌으면은 이렇게 잠재고객 인스턴트 양식을 만드셨으면 그 다음에는 광고 문구와 이제 광고 소재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크리에이티브 설정을 누르시면 이미지 광고와 동영상 광고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미지가 있다고 하시면 이미지를 눌러주시면 되고, 동영상을 광고하고 싶다고 하면 동영상을 누르시면 돼요. 이미지를 저는 일단 설정을 해볼게요. 이미지에 들어가서 여기서 사진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업로드, 그 다음에 저는 일단 이렇게 검은색에 있는 걸로 등록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넣으시면 이렇게 노출 위치에 맞는 미디어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메타 같은 경우는 총 2가지 사이즈가 있는 거 다 아시죠? 1080, 1080, 1:1, 그 다음에 1080, 1920, 릴스 형식, 이렇게 총 2가지 그 크기의 사이즈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정사각형 사이즈를 직접 교체해서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로 방향 1980, 1920 방향으로 교체해서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으로는 기본 문구와 제목, 설명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여기서 직접 설정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서 나가서 여기서도 설정이 바로 가능해요. 여기서 바로 설정이 가능하면 여기서는 이제 랜딩 페이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저는 기본 문구는 어떻게 설정하냐면 일단은 업체에 대한 내용, 아니면은 알리고 싶은 정보, 아니면은 뭐 기간 이벤트 같은 걸 많이 넣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분양이잖아요. 그러면 9월 2일부터 가산 분양 오픈, 중요한 정보를 먼저 하는 편이고요. 가산 오픈, 그 다음에 뭐 필요한 정보들이 밑에다 많이 쓰는 편이에요. 여기 보면 광고 미리 보기 옆으로 바로 보면 이렇게 맨 처음에 뜨는 글이기 때문에
맨 앞부분 글은 조금 후킹성 있는 문구로 많이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는 편이고, 그 다음부터는 뭐 정보를 많이 적습니다. 선착순으로 오는 순으로, 선착순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여러 가지 있겠죠. 그 다음에 제목 부분은 어디 들어가냐면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목과 설명은 저는 짧게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길다 보면 여기 부분이 잘려서 많이 좀 안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목과 설명은 짧게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행동 유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신청하기, 지금 예약하기, 문의하기, 뭐 아니면 등등 더 알아보기, 뭐 지금 주문하기, 지금 구매하기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걸로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더 알아보기를 진행을 할게요. 더 알아보기가 된다면 여기서 이제 모든 걸 소재 등록, 문구 다 했으면 여기 보면 모두 다 등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미리 보기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동의하고 게시를 누르게 된다면 광고가 세팅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광고 세팅이 모두 끝나는데요. 잠재 고객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두 가지 성과 목표가 있어요. 두 가지 성과 목표가 뭐냐면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잠재 고객 수 극대화 캠페인이고요. 보시면 여기 아까 세트단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성과 목표를 전환수 극대화로 저희가 설정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잠재 고객 수 극대화 성과 목표가 있고, 두 번째는 전환 잠재 고객 수 극대화 목표가 있어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잠재 고객 수 극대화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많은 DB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는 목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광고 초반에 어떤 타겟이 반응을 하는지, 또 아니면 어떤 소재가 효과적인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캠페인이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데이터가 많이 없기 때문에 해당 잠재 고객 전환수 극대화 캠페인으로 광고를 돌립니다. 그 다음 전환 잠재 고객 수 극대화는 어떤 목표냐고 말씀하시면, 여기서는 단순히 DB를 많이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로 영업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고객들을 중심으로 광고가 최적화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식 응답 패턴이나 뭐 상호작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환 가능성이 높은 고객에게 더 집중돼서 노출이 되는 광고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잠재 고객 수 극대화를 진행을 넓게 풀어서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일정 수준 데이터가 쌓이면 허수 DB율이 많을 부분이거나 일정 수준 데이터가 쌓이면 그 다음에는 전환 잠재 고객 수 극대화로 넘어가서 DB 단가는 낮추고 이제 DB 질을 끌어올리는 구조로 가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잠재 고객에는 두 가지 성과 목표가 있고요. 이렇게 같이 광고 세팅을 같이 해봤는데요. 오늘은 이런 DB 업종 광고에서 왜 잠재 고객 캠페인을 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성과 목표는 어떻게 단계적으로 가져가야 하는지, 아까 말씀했던 잠재 고객 수와 전환 잠재 고객 수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심사와 행동 타겟팅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함께 세팅하면서 알아봤는데요. 핵심은 단순히 많은 DB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전환 가능한 고객을 효율적으로 확보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메인 목표이다 보니까 이 전략을 하나씩 적용해 보신다면 광고 효율뿐만 아니라 이제 영업 성과에서도 확실한 차이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DB 업종 광고 운영에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제가 계속 공유드릴 예정이니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영상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